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계획이 혹시 이런 건가요? 열심히 돈 모아서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두고 60세부터 야금야금 꺼냈어야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4%의 룰이라고 합니다. 10억을 모으면 매년 4%인 4천만 원을 꺼냈으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상식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은 저축이 0원이고 돈 좀 모았다는 사람들도 평균 저축액이 고작 2,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가난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돈이 80살에 바닥나면 어떡하지? 난 90살까지 살 것 같은데? 라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산을 갉아먹으며 사는 삶, 과연 행복할까요? 오늘 저는 이 불안한 시한부 인생을 뒤집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단 1원의 자산도 팔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면서 은퇴하는 플랜 B 전략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매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기존의 은퇴 방식은 배가 고플 때마다 이 거위의 다리를 하나 자르고 날개를 하나 잘라서 구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에도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까요? 몸집이 줄어드니 알 크기도 작아지겠죠? 그러다 결국 거위는 죽고 맙니다. 내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크 모스는 이것을 청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세 가지 치명적인 적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 복리의 마법이 멈춥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거위의 다리를 자르고 날개를 잘라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위는 죽습니다. 자산을 판다는 행위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판 비트코인 한 개, 오늘 판 주식 한 주는 영원히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2배, 3배 올라도 나는 구경만 해야 하죠. 둘째, 세금이라는 구멍입니다. 자산을 팔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로 20%를 떼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을 벌어서 팔았는데 2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내 자산이 복리로 불어날 기회를 세금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걸 세금 드래그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수억 원의 손해를 만듭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이자로 4%를 받아서 생활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6% 오르면요? 통장에 돈은 그대로라도 실제 여러분은 매년 2%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결국 판다는 행위는 시장이 폭락할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자산을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강제 매도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같은 슈퍼 리치들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자기 회사 주식을 팔까요? 강남 건물주들이 쌀 사 먹으려고 건물을 층별로 쪼개서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을 바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자의 마인드를 가집니다. 나중에 팔아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는 소유자의 마인드를 가집니다. 이 자산은 내 평생의 일꾼이야. 절대 팔지 않아. 대신 이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그 덩치를 이용할 거야. 가장 쉬운 예로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아파트를 파나요? 아니죠.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비트코인이나 우량 주식 같은 자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산은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비밀입니다. 아니,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잖아요? 이자 내면 손해 아닌가요?
아마 99%는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여기서 부의 방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산 성장률, 대출 이자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10억 원어치 재산을 가지고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산이 매년 보수적으로 10%만 오른다고 칩시다. 10억 원은 1년 뒤 11억 원이 됩니다. 생활비로 1억 원이 필요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금리가 좀 비싸서 10%라고 해보죠. 1억 원의 10%니까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1,000만 원입니다. 자산은 1억이 늘었는데 비용은 1,000만 원만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순자산은 9천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빚을 내서 생활비를 썼는데 1년 뒤에 나는 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희석입니다. 여러분이 빌린 원금 1억 원은 10년 뒤에도 장부상 1억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1억 원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요? 짜장면 값이 오르듯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면 여러분의 자산은 10년 뒤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산은 하늘 높이 치솟고 갚아야 할 빚은 껌값처럼 작아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게다가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0원입니다. 자산을 팔지 않았으니 양도세도 0원이죠. 세금 없는 현금 흐름, 이게 바로 플랜 B의 위력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 풀대출 받아서 자산 사야지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경고가 남았습니다.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대출을 자산 가치의 70%, 80%까지 꽉 채워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담보가치 떨어졌으니 당장 돈 갚으세요. 못 갚으면 강제로 다 팝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헐값에 내 황금 거위를 뺏기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는 안전마진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첫째, LTV를 낮추세요. 내 자산이 10억이면 대출은 1, 2억만 받는 겁니다. 이러면 자산이 70% 폭락해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산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둘째, 현금 방패를 만드세요. 아무리 자산이 좋아도 폭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최소 1, 2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이나 달러로 따로 챙겨두세요. 폭락장이 오면 대출 받지 말고 자산 팔지도 말고 이 현금 방패로 버티는 겁니다. 존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현금 유동성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팔아서 가난해지고 소유자는 빌려서 부자가 된다. 은퇴는 돈을 다 쓰고 죽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산을 더 키워서 내 자녀, 내 손주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10억, 20억 자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팔아서 쓴다는 생각 대신 모아서 지킨다는 소유자의 태도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그 태도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농부가 아니라 거위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새로운 플랜 B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